아들 친구. 민수, 설마 내가 본 게 그거였나? 내 며느리와 내 아들 친구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이 모두 끔찍한 현실이 돼가고 있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가구 주택 골목길입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어묵 국물 끓는 포장마차 냄새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듭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이 시간, 박정숙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십니다. 78세의 정숙 할머니,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살아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을 작게 따라 부르며 화분을 돌보는 정숙 할머니의 모습은 참으로 평온해 보입니다. 애려나 정말로 간다는구나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시간을 확인하시죠. 벽시계 바늘이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애들 오면 빈대떡 부쳐줘야지. 혼잣말을 하며 물뿌리개를 내려놓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 집에서 벌써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사와서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까지 봐주며 살아온 이 집이죠. 비록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지만 정숙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특히 베란다의 국화 화분들은 정숙 할머니의 자랑이에요. 매년 가을이면 노란 국화꽃이 탐스럽게 피어나 골목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합니다. 이웃 할머니들은 늘 정숙 할머니의 국화를 부러워하며 키우는 비법을 묻곤 하죠.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골목 풍경도 정숙 할머니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한 조각입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포장마차 아저씨,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퇴근길 직장인들의 바쁜 발걸음까지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감자 껍질을 벗기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 가서 노인 체조를 했고 점심 후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공원에서 수다를 떨었죠. 김할머니는 아들 취직 걱정을, 이 할머니는 며느리 속 썩이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정숙 할머니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무와 당근을 꺼내 썰기 시작합니다. 칼질 솜씨가 여전히 능숙하네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손놀림입니다. 무는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모양을 갖춰갑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손으로 하는 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추억의 가요가 이어집니다. 꽃밭에서 만났지요. 정숙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며 요리를 계속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들었던 노래들이에요. 지금은 혼자지만 이런 노래를 들으면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잠시 후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에 정숙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르는 아들과 며느리의 발소리를 정숙 할머니는 금세 알아챕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아들 정호와 며느리 윤희입니다. 정호는 52살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정호는 어려서부터 착실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 졸업 후 지금 회사에 입사해서 벌써 2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요. 성실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정숙 할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춥지 않으셨죠? 정우가 정숙 할머니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묻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정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죠. 그냥 늘 하던 대로 지냈지. 너희는 퇴근길에 힘들지 않았나? 요즘 교통이 너무 복잡하다더라. 정숙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평범한 인사말이지만 가족 간의 정이 느껴지는 따뜻한 순간입니다. 정우는 언제나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이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수랑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어. 우리 집에서 잠깐 상 차려도 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수는 정우의 절친한 친구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사이입니다. 둘은 같은 반에서 만나 중마고우가 되었고 대학도 같이 다녔어요.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다 와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다 알고 지내는 사이죠. 그래라. 친구들 만나면 좋지. 오랜만에 집도 활기차겠네. 정숙 할머니는 아들의 부탁을 선뜻 들어주시죠. 정우가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걸 정숙 할머니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며느리 윤희의 모습이 유난히 밝아 보입니다. 44살의 윤희는 평소에도 예쁘지만 오늘따라 더욱 화사해 보이네요. 새로 산 듯한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평소 쓰던 연한 핑크가 아니라 선명한 빨간색이에요.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고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하게 납니다.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할게요. 친구분들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들뜬 기색이 느껴집니다. 말하는 속도도 평소보다 빠르고 손짓도 평소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윤희가 말할 때마다 눈이 반짝이고 손짓도 평소보다 활발합니다. 모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신이 나 있어요. 뺨도 살짝 붉어져 있고 목소리도 한 톤 높아진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오늘따라 더 예쁘네. 근데 어째 눈이 자꾸 불안하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올라옵니다. 정숙 할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윤희는 평소에도 밝은 성격이지만 오늘의 밝음은 뭔가 다릅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억지스러운 밝음 같아요. 정숙 할머니는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경험으로 이런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정우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이상하고 말끝마다 웃음을 붙이는 것도 어색합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입니다. 정우는 회사 일을 이야기하고 윤희는 주말 모임 준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합니다. 민수 형도 오랜만에 보는 거네요. 대학 때 자주 집에 놀러 왔었는데 그때 생각나네요. 정우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하자 윤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금세 웃음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민수 씨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윤희가 대답하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 이름을 말할 때 잠깐 머뭇거리는 것도 이상해요. 정숙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숙 할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죠.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와서 재료들을 정리하고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이 오는 날이니까 집안을 말끔하게 정돈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손님 맞이를 하게 되어 정숙 할머니도 마음이 설렙니다. 오후 2시쯤 정우와 윤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준비해온 재료들이에요. 오늘은 정말 맛있게 해드릴게요. 윤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도 더 들떠 있습니다. 쇼핑백에서 나오는 건 신선한 야채들과 고급 재료들이에요. 한우까지 준비해 온 걸 보니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싼 걸 왜 샀나? 집에 있는 것도 충분한데. 정숙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윤희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인데 제대로 대접해야죠. 그런데 윤희가 요리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평소와 다릅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듯한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어요. 부엌에서 윤희가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정숙 할머니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7, 80년대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네요. 밤안개 자욱한 이 거리에 익숙한 멜로디가 집안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민수 형들이 곧 올 거래. 벌써 설레네.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우가 반갑게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죠. 야,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들어오는 사람은 민수입니다. 50살의 민수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에요. 회사원 같은 깔끔한 차림새에 인상도 부드럽습니다. 정우야, 나도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 민수 형이 왔어요. 정우가 크게 불러서 정숙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어머니, 민수입니다. 예전처럼 여전하시네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정숙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하시죠. 어머, 민수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정우 이놈이 너 이야기 자주 하더라. 그때 부엌에서 윤희가 나옵니다.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다시 정리한 윤희의 모습이 한결 더 단정해 보여요. 민수 씨,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윤희가 인사하는 순간 정숙 할머니는 미묘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민수와 윤희가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민수도 윤희를 보며 잠깐 멈칫합니다. 아, 네. 윤희 씨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평범한 인사 말이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치 서로를 확인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이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순간 왜 서로를 확인하듯 보는 거지? 내가 너무 의심 많은가? 정숙 할머니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곧 다른 친구들도 도착해서 분위기는 금세 활기차졌어요. 고등학교 동창 3명이 더 와서 총 5명이 모였습니다. 거실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야, 정우야. 너 정말 변한 게 없네.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민수 너는 좀 살쪘다. 예전에 깡마르던 모습은 어디 갔냐?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숙 할머니도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좋아서 부엌에서 간식을 더 준비해 나오시죠. 윤희는 정말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빈대떡부터 시작해서 잡채, 불고기, 각종 나물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놓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친구들이 감탄하자 윤희는 수줍게 웃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드셔보세요. 그런데 정숙 할머니는 윤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음식을 나르면서
유독 민수 앞에만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민수의 잔이 비면 제일 먼저 채워주고 민수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앞에 놓아주기도 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냥 정중하게 대하는데 민수에게만은 뭔가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지만 윤희가 지나갈 때마다 슬쩍 시선을 보내요. 윤희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이 살짝 닿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정숙 할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친구들은 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마시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어요. 정우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직장 생활 이야기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와 윤희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집니다. 서로 말을 직접 주고받지는 않지만 눈짓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윤희가 부엌에 갈 때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간다거나 민수가 베란다에 나가면 윤희도 빨래를 널러 나간다거나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정숙 할머니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이런 건 우연이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정우가 눈치챌까봐 걱정도 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 다음에 또 모이자. 정말 고마웠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요. 민수가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윤희에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네요.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정우는 술이 조금 취해서 소파에 누워 있고 윤희와 정숙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희가 자꾸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뭔가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윤희가 말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함께 도와주시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윤희의 행동을 계속 관찰합니다. 윤희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뭔가 문자를 보내는 모습, 모든 게 수상해 보여요. 밤 11시쯤 뒷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정우와 윤희가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윤희는 나가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윤희가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통화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 봅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오네요. 오늘 조심했지? 아까는 위험했어. 누군가와 조심스럽게 통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지? 정숙 할머니의 걸음이 멈춥니다.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그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오늘 조심했지? 아까는 위험했어. 대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조심해야 하고 무엇이 위험했다는 걸까요? 새벽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나신 거죠.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라디오를 틀고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아침을 맞았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6시가 되자 정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은 정숙 할머니의 일상 코스예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거든요. 오늘도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분명히 윤희 같아 보이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봅니다. 맞습니다. 윤희가 분명해요. 그런데 옆에 앉은 남자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 어제 집에 왔던 민수입니다. 저 둘이 왜 여기서 만나고 있지? 정숙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윤희와 민수가 새벽 공원에서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정우도 모르는 사이에 따로 만나고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근처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모든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들리네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정우 앞에서 절대 티내지 마. 윤희의 목소리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조급해 보여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내가 더 조심할게. 어제도 위험했잖아. 정우 어머니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더라.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민수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어머니는 워낙 눈치가 빠르시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해. 윤희가 민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합니다.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벤치 뒤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들 친구, 민수, 설마 내가 본 게 그거였나? 내 며느리와 내 아들 친구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정말 괜찮을까?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우는 나를 형처럼 믿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민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미 시작된 일인데. 윤희는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처음에 내가 먼저 관심 보인 거잖아. 내가 외로워한다고 위로해준다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건 그냥 친구 아내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던 거였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민수가 변명하듯 말하지만 윤희는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둘 다 선을 넘었잖아. 정숙 할머니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친구를 배신하고 있는 민수. 둘 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우가 출장 간다고 했어. 그때 시간이 좀 날 것 같은데. 민수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하자. 들키면 다 끝이야. 두 사람이 일어날 준비를 하자 정숙 할머니는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희와 민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요. 윤희는 집 쪽으로, 민수는 반대편 출구로 향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의심이었는데 오늘 확실한 증거를 본 거죠. 며느리와 아들의 친구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정우 몰래 은밀하게 만나고 있어요. 가족을 깨려는 짓.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정숙 할머니는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해요. 정호에게 바로 말하자니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라디오를 켜봅니다. 평소 같으면 경쾌한 트로트 음악에 마음이 밝아졌을 텐데 오늘은 아무리 들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진짜 사랑은 힘든 거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사가 오늘따라 더욱 씁쓸하게 들립니다. 정숙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행동했다가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어. 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본 것이 착각일 수도 있고 단순한 우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들 모임 어떠셨어요? 너무 시끄럽지 않았나요? 평소와 다름없는 정호의 목소리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순진한 아들이에요. 괜찮았다. 오랜만에 집이 활기차서 좋더라. 정숙 할머니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민수도 잘 갔나? 네, 다들 재미있게 놀다 갔어요. 민수 형도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숙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정호를 속이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래, 전해들었다고 해라. 정숙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라디오를 끄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눈으로 직접 본 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민수의 그 대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감정에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와 민수의 관계가 정말 의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가족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흔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지난달에 배운 통화 녹음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웠지만 며칠 연습하니 익숙해졌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해보고 설정 메뉴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윤희가 또 수상한 통화를 한다면 녹음해둘 생각입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수업 듣는 김할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김할머니 아들이 전자제품 전문가라고 해서 몰래 사용법을 물어봤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냥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서 그래. 정숙 할머니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김할머니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현관에 설치된 작은 CCTV도 확인해 봤어요. 정호가 몇 년 전에 방범용으로 달아놓은 건데 저장 기능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앱 설치해 드릴까요? 김할머니 아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사용법이 훨씬 쉬워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정숙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 산책도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웃들과 수다도 떨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죠. 윤희와 정호가 들를 때마다 평상시처럼 반갑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윤희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윤희의 표정, 말투, 옷차림,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을 유심히 봤어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는지, 뭔가 숨기려는 기색은 없는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정중하게 대했지만 정숙 할머니에게는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정우가 부산 출장을 간다고 미리 알려왔거든요. 엄마,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에 출장 가요. 윤희 혼자 있을 텐데 가끔 안부 확인해 주세요. 정우의 부탁을 들으며 정숙 할머니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혹시 이때를 노리고 윤희와 민수가 만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화요일 오전 정우가 큰 캐리어를 끌고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잘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정숙 할머니는 평상시와 같이 배웅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정우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일부러 오후에 윤희 집에 들러보기로 했어요. 윤희야, 정우 없이 심심하지? 저녁 같이 먹을까? 전화를 걸어봤지만 윤희는 바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서요. 내일 뵐게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8시쯤 정숙 할머니는 우연을 가장해서 윤희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평소 산책 코스를 조금 바꿔서 윤희 집 앞을 지나간 거죠. 집안이 조용하고 불도 꺼져 있더라고요. 정말 친구들 만나러 나간 모양입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워서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며 좀 더 기다려봤어요. 밤 9시쯤 윤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택시 안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택시 창문 너머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 사람의 체격과 머리 모양이 민수와 닮아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지만 정숙 할머니의 직감은 그게 민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여 뭔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끝난 후 택시가 떠나자 윤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윤희가 집에 들어간 후에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서 윤희 집에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윤희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윤희의 모습이 현관문 사이로 보였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해요. 미역국 고맙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린 상태였어요.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헤어스타일도 신경 써서 한 것 같았습니다. 명백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차림새였어요. 어디 가는 길이니? 정숙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윤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요. 하지만 병원에 가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고 가는지 이상했어요. 게다가 급하게 나가면서도 거울을 한 번 더 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건강 체크받는 거 중요하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저런 차림새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희가 나간 후 정숙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병원에 간 건지 아니면 민수를 만나러 간 건지. 저녁 6시쯤 윤희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벨소리만 계속 울리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 다시 걸어보니 그때서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병원에서 검사 받느라 전화 못 받았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뭔가 숨이 조금 가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통화 중에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이 병원 같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목요일 아침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현관 CCTV를 확인해 보던 중 며칠 전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화요일 저녁 윤희가 집에 들어오기 전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영상을 확대해서 보니 택시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도 희미하게나마 보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민수였어요. 택시 안에서 윤희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윤희가 택시에서 내릴 때 민수가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에 정숙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우연히 윤희의 태블릿을 보게 되었어요. 윤희가 주방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였는데 갑자기 카톡 알림이 떴거든요.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보였어요. 내가 더 보고 싶다. 오늘도 위험했어. 조심하자. 민수. 정숙 할머니는 재빠르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 다시 찍어야 했지만 분명하게 증거를 남겼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별일 없으셨죠? 정우의 얼굴에는 사흘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정우는 곧바로 정숙 할머니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복잡한 기분으로 아들을 맞이했어요. 고생했구나.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정우는 간단히 씻고 나서 정숙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산은 어땠니? 회의가 좀 길어져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에요. 정우는 출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윤희 이야기를 꺼냈어요. 윤희는 어떻게 지냈어요? 혼자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조용히 잘 지낸 것 같더라. 정숙 할머니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윤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정우가 안다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맥주 한 캔을 따며 정숙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오랜만에 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윤희가 좀 지쳐 보여요.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직장 일에만 매달려서 윤희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윤희가 자주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형이 가끔 안부 물어봐주고 윤희가 힘들 때 도움도 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정우가 이어서 말하자 정숙 할머니는 맥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들이 친구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더욱 가슴 아팠거든요. 민수가 도움을 준다는 게 바로 그런 도움이었다니. 민수 형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편지 자주 주고받았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거든요. 정우는 친구에 대한 신뢰가 깊었습니다. 요즘도 윤희가 혼자 있을 때 안부 확인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건 좋지.
다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법이야.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의 눈에는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사람 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뜻이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이지. 정숙 할머니는 돌려서 말했지만 정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자. 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현장을 잡지 못했거든요. 아들아, 널 찢어놓지 않고 진실을 보여주려면 때와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숙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잘못 접근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금요일,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구름이 잔뜩 끼더니 점심때부터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본격적인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우산을 챙겨서 시장에 다녀왔는데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그칠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이 뒤집힐 정도였어요. 이런 날씨에는 집에서 따뜻한 차나 마시며 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정숙 할머니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 할머니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윤희와 민수가 또 만난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현장을 목격해야 정우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포장마차 근처에서 전화를 거는 척하며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할머니세요. 정숙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아무에게도 연결되지 않은 전화를 걸고 혼자 연기를 했어요.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듣고 있다면 들릴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쉬어야겠어요. 정숙 할머니는 연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포장마차 아저씨도 슬그머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우도 야근이고 윤희도 친구 만난다고 하니까 오늘은 정말 혼자네요. 아무도 없으니까 일찍 자야겠어요.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집이 최고죠. 정숙 할머니는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말했어요. 혹시 윤희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면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정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숙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윤희가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 쉬었을 텐데 뭔가 급한 약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왔고 코트 아래로 드레스 같은 옷이 보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서둘러 걸어가는 모습이 명백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차림새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재빨리 우산을 챙기고 윤희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비가 워낙 세게 내려서 우산을 써도 옷이 젖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윤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정숙 할머니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윤희는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정숙 할머니도 다음 버스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윤희는 중간에 내렸고 정숙 할머니도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려서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를 걷다가 정숙 할머니는 윤희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래된 모텔 단지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낡은 모텔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윤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끝쪽에 있는 작은 모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대성 모텔이라고 써 있었고 입구에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분명히 민수였어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희가 민수의 팔을 살짝 잡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모텔 맞은편 건물 처마 밑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온몸이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까진 오지 말았어야지.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모텔 문이 열렸을 때 정숙 할머니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영상과 오디오를 녹화했습니다. 비에 젖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모텔 문이 열리고 윤희와 민수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윤희는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고 민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분명하게 기록됐습니다. 미안해. 이런 곳에서 만나게 해서. 민수가 윤희에게 말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선택한 일이잖아. 정우는 모르는 게 나아. 윤희의 대답도 들렸어요.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쉽게 배신하다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윤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민수는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민수가 윤희의 손을 잠깐 잡는 모습도 정숙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미친 소용돌이를 끝내자. 하지만 내 아들에게 이 칼을 어떻게 건네나. 비에 젖은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속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정숙 할머니는 노년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곳이었는데 이런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상담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어르신,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말투도 부드러워서 정숙 할머니는 마음을 놓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친구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이상한 기분부터 시작해서 공원에서 목격한 대화, 모은 증거들, 그리고 어제 모텔에서 본 장면까지.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직접 대면해서 폭로하는 것보다는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일이 터지면 재산이나 집 문제도 복잡하게 엮일 수 있거든요. 혹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보증 관계는 없나요? 상담사가 물어보자 정숙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정직한 사람인데 며느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죠? 상담사는 종이에 뭔가를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증거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세요. 둘째, 아들과 1대1로 대화할 시간을 만드세요. 셋째, 가족회의를 할 때는 녹음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재산 분리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다섯째, 필요하면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니까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고요. 상담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정숙 할머니는 상담사가 적어준 메모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요즘 이런 사례가 많아요. 특히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였거든요. 감정에만 휘둘려서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집에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겨서 백업해뒀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컴퓨터 활용법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CCTV 영상도 별도로 저장해뒀고 윤희의 카톡 메시지 사진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가 혼자 들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윤희는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혼자 왔어요. 정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순진한 아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윤희가 친구들 만나는 일이 많아졌네. 정숙 할머니가 넌지시 말해보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 멀어졌던 것 같은데 요즘 다시 만나고 있어요. 저도 바쁘니까 윤희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숙 할머니는 아들의 순수함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우는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아내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의심 없이 믿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의아해하자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상담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사람 관계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야. 특히 가족은 더욱 그렇고 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시간을 벌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선을 세워야겠어. 누구도 우리 아들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겠어.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분노가 아니라 경계로. 정숙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현명하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추억이 되겠지 가사를 들으며 정숙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텐데 그때 아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숙 할머니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고 재산 관련 서류들도 미리 확인해뒀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정우와 윤희의 공동명의 서류들까지 모두 챙겨뒀어요. 이제 정우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정숙 할머니는 정우와 윤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연락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정숙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감자를 껍질 벗기다가도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잡아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힐 생각이니까요.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가족이 어떻게 될지 걱정됐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간단한 반찬 몇 가지로 끝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어요. 혹시 이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5시 정우와 윤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윤희가 평상시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새로 산 듯한 코트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 눈에는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고 싶어서 그래. 정숙 할머니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우는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와, 엄마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된장찌개 냄새 정말 좋다. 거실에서는 라디오가 작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7, 80년대 발라드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밤안개 자욱한 이 거리에 익숙한 멜로디가 오늘따라 더욱 슬프게 들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췄어요. 곧 있을 이야기에 방해가 될까 봐서요.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윤희는 친구들과의 모임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지만 정숙 할머니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시간이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 윤희를 정숙 할머니가 말렸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 너희는 거실에서 쉬어. 윤희는 고마워하며 거실로 갔고 정우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찬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성스럽게 모은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 CCTV에서 뽑은 영상 파일, 그리고 윤희의 카톡 메시지 캡처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정숙 할머니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가며 말했어요. 정우와 윤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건강은 괜찮다. 다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정숙 할머니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사진 몇 장하고 녹음 파일 좀 보자꾸나. 정숙 할머니가 상자를 열면서 말했어요. 윤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뭔데 그래요? 엄마가 왜 그러세요? 순진한 아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서 모텔에서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비 오는 날 윤희와 민수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장면, 민수가 윤희의 손을 잡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며 확인했어요. 민수가 왜 윤희랑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정우야, 이건 정말 오해야. 윤희는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민수 씨가 먼저. 하지만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느라 당황하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정숙 할머니는 다른 증거들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봐라.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 윤희의 카톡 메시지 캡처,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윤희와 민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정우야, 갑자기 미안하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 들렀는데. 민수는 평상시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들어와.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민수가 거실에 들어오자 정숙 할머니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 좀 보거라. 화면을 본 민수의 얼굴도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민수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민수, 넌 형 같은 형이었어. 30년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그게 너였냐?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가장 믿었던 친구와 아내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윤희가 다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제발 들어봐.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민수 씨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정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수만 바라보며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 얘기할게. 처음에는 윤희가 외롭다고 해서 위로해 주려던 거였어. 하지만 선을 넘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수의 고백이 시작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윤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혼 조정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모든 빚을 정리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정우는 처음 며칠 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컸거든요. 회사에도 며칠 못 나가고 정숙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윤희가 외롭다고 했을 때 더 신경 써줬어야 했나요? 정우는 자꾸만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를 소홀히 했나? 민수에게 너무 의존했나?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아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각자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하지만 아들의 상처가 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 울음소리도 들렸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요?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 30년 넘게 친구였던 민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우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정우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복귀했고 동료들과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됐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은 혼자 먹고 회식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정숙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자주 끓여주고 옛날에 어렸을 때 해줬던 계란찜도 만들어줬어요. 때로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어느 날 정우가 물어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힘드셨나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너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넌 아직 젊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숙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번 일로 상처는 받았지만 더 지혜로워진 거야.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노년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부탁했거든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험담을 나눠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해도 될까요? 정숙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관장님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강의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정숙 할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50명 넘는 분들이 참석했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최근에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나누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정이란 이름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늙었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경계를 세우는 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어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숙 할머니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숙 할머니는 자신이 법률상담소에서 받은 도움 이야기도 했어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정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김할머니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까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며느리도 요즘 이상해요. 말씀 들으니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건 필요해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 정호는 요즘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신 신호들을 저도 봤어야 했는데. 믿음은 좋은 거다. 다만 검증된 믿음이면 더 좋지. 정숙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상처는 받았지만 더 지혜로워진 거야.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뜨끈한 어묵 국물을 나눠 먹었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함께 온 거였습니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아드님이랑 함께 오시다니 좋으시겠어요. 네, 요즘 아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숙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묵 국물이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정호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맛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렸을 때 생각나요. 어머니, 다음 주에 국화꽃 피면 또 오세요. 올해도 꽃이 예쁘게 필 것 같은데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집에 있는 국화 화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옛사랑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골목은 가을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집에 도착해서 국화 화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상처는 배움이 되고 배움은 경계가 된다.